클로디아의 비밀 천사 조각상. 이튿날 클로디아와 제이미는 아주 일찍 일어났다. 아직 날이 어두웠다. 둘의 뱃속은 마지막까지 꾹꾹 짜낸 치약 튜브 같았다. 커다란 절약형 치약 튜브. 둘은 미술관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숨어야 했다. 둘은 간밤에 씻지도 못한 데다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는 배까지 쫄쫄 고픈 것이 모두 낯설고 찜찜했다. 둘은 말없이 옷을 갈아입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날 때 느껴지는 독특한 한기에 몸이 으스스 떨렸다. 그 한기는 틀림없이 핏줄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았다. 겨울뿐 아니라 여름에도 이른 아침이면 어김없이 몸속 어디에선가 그 한기가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클로디아는 잠옷을 벗고 나서 속옷을 입기까지의 그 짧은 순간이 항상 싫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을 때는 속옷을 앞에 갖다 놓고 재빨리 갈아입었다. 이번에도 그렇게 했다. 하지만 속치마를 머리부터 입으며 조금 천천히 끌어내렸다. 속치마에서 풍기는 세제 냄새와 깨끗한 면 속옷의 황홀한 냄새를 한참 깊이 들이마셨다. 클로디아는 우아한 물건 다음으로 깨끗하고 향긋한 냄새를 좋아했다. 옷을 다 갈아입자. 클로디아가 제이미에게 속삭였다. 진지에 들어가기 전에 책가방이랑 악기 가방부터 숨겨두자. 둘 다 소지품을 여기저기에 따로따로 숨기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소지품들이 한꺼번에 미술관 직원에게 발각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옷과 가방에 붙은 이름표는 가출하기 전에 모두 떼어두었다. 텔레비전을 한 달만 본 아이라면 누구나 그 정도는 알 수 있다. 클로디아는 뚜껑 없는 대리석 석관 속에 바이올린 가방을 숨겼다. 그 석관은 클로디아의 눈높이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클로디아가 가방을 그 안에 넣도록 제이미가 도와주었다. 그 석관은 아름답게 조각된 로마 시대의 관이었다. 클로디아는 프랑스 가구가 있는 방으로 가서 색색이 수놓인 벽걸이 뒤에 책가방을 감추었다. 제이미는 자기 물건을 미라 관 속에 숨기고 싶어 했지만 그러면 쓸데없이 복잡해진다고 클로디아가 말렸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이집트 전시관은 둘의 잠자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거기에 가방을 감춘다면 진짜 이집트에 갖다 놓는 것만큼이나 위험할 것이다. 결국 트럼펫 가방은 커다란 항아리 안에 숨기고 제이미의 책가방은 중세시대의 조각상 뒤에 드리워진 커튼 뒤에 싹 밀어넣었다. 불행히도 미술관 직원들이 가구의 서랍들을 모조리 잠가둔 탓에 서랍을 열 순 없었다. 그 사람들은 제이미 킹케이디의 편의 같은 건 조금 더 생각해주지 않았다. 진지에 들어가는 것은 화장실로 다시 들어가서 미술관이 문을 열기 전에 직원들이 준비하는 동안 위험한 시간을 보내는 일이다. 둘은 세수도 하고 머리도 빗고 양치질까지 했다. 그러고 나서 기나긴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첫날 아침에는 직원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아주 일찌감치 숨었다. 클로디아는 몸을 웅크리고 기다렸다. 텅 빈 뱃속이 미술관의 복도를 모두 합친 것만큼이나 휑하게 느껴졌다. 배가 몹시 고팠다. 클로디아는 맛있는 음식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며 시간을 보냈다. 제이미는 그날 아침 작은 실수를 저질렀다. 자칫하면 들킬 수도 있는 실수였다. 밖에서 수돗물 소리가 나자 제이미는 관람객이 화장실에 들어와 손을 씻는 줄 알았다. 손목시계를 보니 10시 5분이었다. 미술관이 10시에 문을 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이미는 변기에서 내려와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수도꼭지를 튼 사람은 관람객이 아니었다. 관리인이 앙둥이에 물을 받고 있었다. 관리인은 허리를 굽히고 대걸레를 비틀어 짜다가 화장실 문 밑에 틈으로 두 발이 쑥 내려오는 걸 보았다. 이내 제이미가 나타났다. 관리인이 물었다. 넌 어디서 온 게냐? 제이미는 웃음을 짓고 고개를 까닥였다. 어머니는 절 보고 늘 하늘나라에서 왔다고 하시죠. 제이미는 정중히 인사를 하고는 짜릿하게 위험을 넘겼다는 사실에 신이 나서 화장실에 나왔다. 제이미는 당장이라도 클로디아에게 말하고 싶어 좀이 쑤셨다. 클로디아는 배가 고픈 나머지 제이미의 이야기를 듣고도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미술관의 식당은 11시 반이나 되어야 문을 열고 간이 식당은 더 늦게 온다. 둘은 아침을 먹기 위해 미술관에서 나갔다. 둘은 자동자판기 식당에 가서 브루스에게서 얻은 5센트짜리 동전으로 $1를 썼다.
제이미는 클로디아에게 50센트를 주고 자신도 50센트를 챙겼다. 그 50센트로 치즈 샌드위치와 커피를 샀다. 제이미는 음식을 다 먹고도 배가 부르지 않자 클로디아에게 더 먹고 싶으면 파이 살 돈 25센트를 더 주겠다고 제안했다. 시리얼과 파인애플 주스를 먹은 클로디아는 끼니에 어울리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제이미를 나무랐다. 아침에는 아침 식사다운 음식을, 점심에는 점심 식사다운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이미도 지지 않고 클로디아가 속 좁게 군다고 투덜거렸다. 클로디아와 제이미는 둘째 날에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했다. 하루에 2끼밖에 못 먹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식품점에 들러 밤에 먹을 땅콩버터 크래커를 여러 통 사서 호주머니 곳곳에 쑤셔 넣었다. 둘은 견학원 학생들 가운데 한 무리를 골라 그 틈에 끼어 간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어느 무리에 낄지 골라야 할 만큼 학생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얼굴을 항상 사람들 속에 묻어둘 수 있을 것이다. 미술관에 들어오자마자 클로디아는 제이미에게 미술관에 있는 것은 공부하고 배우기 좋은 기회니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세상이 생긴 이래로 전 세계의 아이들 중에서 이런 기회를 맞은 아이들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자신들은 미술관에 있는 것을 모조리 배워야 한다고 말이다. 한 번에 하나씩. 클로디아는 미술관에 36만 5천여 점의 예술작품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모양이야. 하긴 알았다 해도 모든 것을 다 배울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겠지? 클로디아의 야망은 미술관만큼 거대하고 다양했으니까. 클로디아는 날마다 새로운 전시관을 골라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모조리 배울 작정이었다. 제이미가 먼저 고를 권리를 갖게 되었다. 그 다음에는 클로디아가 고르고 그 다음에는 다시 제이미가 고를 것이다. 집에서 텔레비전 채널을 고르는 순서를 정하듯이 제이미는 날마다 뭔가를 배우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말도 안 될 뿐더러 쓸데없는 지식도 했다. 클로디아는 가출이라는 게 어떤 건지 도통 모른다. 제이미는 그 공부라는 것을 후닥에 치우고 얼른 가출 생활을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제이미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전시관을 골랐다. 하지만 르네상스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었다. 단지 르네상스 하면 왠지 거창하게 느껴지고 거기에는 뭔가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클로디아가 얼마 못 가서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클로디아는 제이미가 틀림없이 무기와 갑옷 전시관을 택할 줄 알았다. 클로디아도 그 전시관이 재미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곳을 공부하려면 이틀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자기도 내일 그 전시관을 한 번 더 보자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제이미가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선택하자 클로디아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 하지만 제이미가 왜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선택했는지 알 것 같았다. 클로디아는 작년에 YMCA에서 테니스, 발레, 다이빙 수업과 함께 미술 감상 공부도 했다. 그때 미술 선생님은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체의 형상을 아름답게 표현했다고 했는데 클로디아가 느낀 인체 형상이란 게 기껏해야 벌거벗은 육체일 뿐이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주로 젖가슴이 크고 몸이 풍만한 여인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그렸다. 그래서 클로디아는 제이미가 놀라웠다. 그런 것을 보기에는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사실 제이미는 어렸다. 그리고 클로디아는 제이미가 자기를 지루하게 하려는 속셈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제이미에게 먼저 고르라고 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클로디아는 제이미와 함께 정문에서 곧바로 뻗어있는 길고 넓은 계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 계단은 곧장 이탈리아 르네상스 전시관으로 이어져 있었다. 만약 뉴욕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2,000명은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할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2,000명 가운데 1,000명은 그 일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사실도 말이다. 그날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전시관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1,000명가량 줄지어 서 있었다. 클로디아와 제이미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도 별로 놀라지 않았다. 여긴 뉴욕이다. 사람이 넘쳐나는 것은 뉴욕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다. 잭슨버그, 미술 전문가들한테 넘쳐난다는 말은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설명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 시대에는 어디서나 예술활동이 일어났거든. 15세기와 16세기에 살았던 이탈리아 예술가들의 자취를 쫓는 것은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미국 세법을 꼼꼼히 정리해주는 것만큼이나 어렵지. 그만큼 복잡하기도 하고.